전 세계가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한국이 해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심장을 고치러 여기까지 온 13살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한 아이가 낯선 땅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되는 여정은 어땠을까요? 심장이 달라지니 꿈도 달라졌다는 이 소년의 이야기는 한국의 위대함을 넘어 인간의 깊이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따뜻한 나눔의 힘이 어떻게 하나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시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엄마에게 속삭였던 그 말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내가 다시 이 나라로 의사가 되어 돌아올 거예요. 오늘 저는 제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의 작은 마을 출신 조엘입니다. 13살 때 제 심장은 이미 제 몸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사는 곳에서는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아침 붉은 흙먼지가 날리는 우리 집 마당에서 동생들과 함께 놀다가도 자주 숨이 가빠져 그늘에 앉아 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항상 괜찮다며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3명의 어린 동생들 앞에서 맏형으로서 저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나만은 울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한국 선교단체의 의료봉사팀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임시 의료센터로 변한 마을 학교로 향했죠. 그곳에서 처음 만난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어요. 온갖 기계와 장비들을 가져와서 저를 진찰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진찰 결과 제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수술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의료진은 저와 비슷한 상태의 IT 아이들을 선발해 한국으로 데려가 수술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고 저는 그 대상자로 선택되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와 비슷한 상황의 3명의 IT 아이들과 함께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한국의 어떤 연예인 자선단체와 삼성서울병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길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진행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꼭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을 남기셨고 저는 절대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제가 한국에서 지내는 모든 순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선발된 3명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창문 자리에 앉아 IT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 속에서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희망도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며 이 하늘 끝에 내 심장을 고쳐줄 나라가 있대 라고 중얼거렸던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여러 번 갈아타고 긴 여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걸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건물보다 크고 깨끗했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유리로 된 천장,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죠. 심지어 화장실도 IT의 대통령궁보다 깨끗했다고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을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통역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봉주를 하고 IT어로 인사하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의 언어로 인사를 받는다는 것, 그 따뜻함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공항 안에서 저희는 QR코드로 체크인하는 시스템,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서비스 등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마치 우리가 미래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심지어 자동문도 처음 보는 것이라 몇 번이고 앞에서 몸을 움직여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태운 병원 차량은 넓고 쾌적했어요. 창문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고층 건물들,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죠.
우리는 차 안에서 계속 감탄사를 연발하며 창밖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하지만 그보다 더 강했던 건 이 나라에서 새 심장을 받게 될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했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삼성서울병원 소아심장센터였습니다. 병원 입구부터 새하얀 대리석과 반짝이는 유리로 장식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를 맞이해준 의료진들은 마치 우리가 부인인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번 수속을 밟으면서 정말 놀랐던 것은 모든 과정이 스마트패드로 진행된다는 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며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력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 심장 상태를 보여주는 3D 영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IT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제 심장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구멍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처음으로 제 심장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약한지도 정확히 알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얻었습니다. 병실은 깨끗했고 침대는 버튼 하나로 자세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와 3명의 친구들은 같은 병실에 배정되었는데 그중 가장 어린 아이는 8살 미셸이었습니다. 미셸은 비행기에서부터 계속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저는 맏형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미셸에게 다가가 그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죠. 그에게 우리가 함께 있으니 괜찮다고, 제가 옆에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자원봉사 통역사 분이 검사 일정을 알려주러 오셨을 때 제가 먼저 나서서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이니까 먼저 해보고 다른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통역사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검사를 받으러 갔고 나중에 돌아와 친구들에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덕분에 다른 아이들의 두려움도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항상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모든 절차를 천천히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제의료센터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통역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의 문화적 차이까지 배려해 주셨죠. 예를 들어 IT에서는 가끔 병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도 이해하고 대해주셨습니다. 수술 전 여러 검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긴장이 커져갔습니다.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엑스레이, 모든 검사가 끝난 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제 심장이 아주 약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죠. 나도 언젠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4명은 차례차례 수술실로 들어갔고 저는 가장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미셸이 첫 번째로 수술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미셸은 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긴복도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담당 간호사분이 휠체어를 밀어주시면서 계속 제게 말을 건네주셨지만 긴장한 탓에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 여러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우리가 팀이라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두려움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 여기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마취를 준비하는 동안 심장 전문의 선생님이 제게 미소를 지어 보이시며 잘 자고 있으면 제 심장을 새 것처럼 만들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어둠 속에 빠져들었어요. 8시간의 대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고 해요. 심장 판막과 협착된 혈관을 모두 고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의 소아심장장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살려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중환자실 천장이었어요. 몸은 무겁고 가슴에는 이상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쉬기가 편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맞은편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엘에게 우리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저를 수술해주신 의료진들의 손글씨였어요.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살았고 이분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이었어요. 우리 모두 창백하고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담당 의사 선생님은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며 우리의 상태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능숙한 손길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저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병원의 따뜻한 문화였어요. 의료진은 단지 우리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아픈 아이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우리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항상 배려해 주셨죠. 그런 세심함이 우리의 회복을 더 빠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삼성서울병원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자원봉사팀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미술치료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내 작은 활동실에서 이루어진 미술치료 시간에 저희는 나의 심장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 제 심장을 그렸고 그 주변에 밝은 노란색 빛을 그려 넣었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이 그림의 의미를 물었을 때 저는 조용히 살아있다고, 제 심장이 이제 살아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통역해 들은 치료사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우리는 아픔이나 두려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그것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우리는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IT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 음식들이 저희에게는 신기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김밥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한 입 먹어본 순간 놀라운 맛에 감탄했습니다. 불고기와 같은 음식은 미쉐리, 이런 건 천국 음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맛있었어요. 식당 직원들도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끔은 IT 음식과 비슷한 것을 찾아서 만들어주시기도 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두셨다가 더 많이 담아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따뜻한 배려가 항상 감동이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을 무렵 병원장님이 직접 우리 병실을 방문하셨어요. 통역사를 통해 수술 성공을 축하해주시며 제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의료진에게도 선물이라고, 멀고 먼 나라에서 온 제가 그들의 손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의 초청으로 제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통역사 분이 알려주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한 달 동안 애써 참아왔던 향수병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와 함께 기뻐해 주었고 우리 모두 어머니의 도착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들떠서 병실을 서성이다가 간호사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머리도 정돈하고 얼굴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엄마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긴장이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엄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때 병동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심장이 제게 주는 첫 번째 감동적인 신호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서로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았어요. 어머니의 익숙한 체온과 향기가 저를 감쌌고 저는 그대로 어머니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이제 숨 쉬는 게 안 아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 가슴에 손을 대고 뛰는 심장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제 수술과 회복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셨지만 의사 선생님의 손짓과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죠. 정말 놀라웠던 것은 병원에서 저희에게 하루 외출 허가를 내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두 분이 저와 어머니,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나들이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잠시 병원 밖 세상을 보는 것이 제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남산타워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그 높이에서 바라본 서울은 마치 장난감 도시처럼 작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한동안 말씀을 못하셨어요. 이런 세상이 있다니 너무 아름답다고 감동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IT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넓은 강과 그 주변의 푸른 공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가족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 것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숨도 가쁘지 않고 가슴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있음의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저희 손을 꼭 잡으시며 이 나라가 제게 새 생명을 주었다고,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특히 IT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놀라시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담당 의사 선생님의 또 다른 깜짝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후원단체에서 저희 학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IT로 돌아가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제 심장병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했는데 이제는 새 심장과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퇴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치료 과정은 성공적이었고 저희 모두 건강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새 생명을 준 곳이었으니까요. 퇴원 전날 밤 삼성서울병원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마련해준 작은 숙소였어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묵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선물로 받은 삼성서울병원 로고가 새겨진 수첩을 펼쳐들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한국어로 배운 글자들을 따라 적었습니다. 의사 조엘이라고요.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곁에 앉으시며 수첩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정말 의사가 되고 싶냐고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을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들처럼 되고 싶다고, 그분들이 저에게 준 선물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시며 제가 이 나라에 빚진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빚은 갚아야 하지만 은혜는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도움을 갚으려고 노력하기보다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저와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빛들, 높은 빌딩들,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차들의 행렬,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누군가의 숨을 살리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포옹 속에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응원해 주시겠다는. 우리는 밤늦게까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IT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어떻게 공부를 계속할지,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그 밤의 대화는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병원으로 돌아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각자 손으로 쓴 편지를 전해주셨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적힌 그 편지에는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간호사 선생님은 저를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 의사가 되어 돌아오면 같이 일하자고 써주셨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들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들의 전문성과 따뜻함은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의 작별 인사도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저를 담당해주신 심장외과 전문의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의학책 한 권과 작은 청진기였어요. 언젠가 제가 의사가 되어 그것을 사용할 날을 기대하고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의 풍경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교통, 아름다운 건물들,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꿈같은 한 달의 추억이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이 나라로 의사가 되어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심장에 새겨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저는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나라, 이 사람들, 그리고 제게 새 생명을 준 모든 분들에게요. IT로 돌아간 후 저는 학교에서 제 경험을 친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 심장 수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꿈꾸게 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요. 친구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학과 영어에 집중했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쉽지 않았지만 제 가슴속에는 항상 한국에서의 약속이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러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삼성서울병원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학 공부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IT의 작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제 나라 사람들과 나눌 날을 꿈꾸고 있어요. 제 가슴에는 이제 건강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한국이라는 나라,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엄마에게 내가 다시 이 나라로 의사가 되어 돌아올 거예요 라고 약속했던 그 말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약속을 지킬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심장이 뛰는 한 꿈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